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남자 문훈수입니다. 벌써 힐링 코치 건강한 인생을 위하여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제 병원으로 모셔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익숙한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사실 아마추어가 양복을 입고 진행자도 없이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 9번의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로서 힐링 코치로서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난 9번의 방송 중에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중요한 내용만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구성해 봤는데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치과에만 와서 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양치시에 먼저 피가 난다. 이거 안 좋은 사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잇몸이 아프다.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안 좋은, 치아가 흔들리거나 시리다. 사실 나이 들면 시린 게 있는데 그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때문에 시린 건지 이가 파여서 시린 건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담배를 피운다.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다. 우리 남자 방송께서는 일주일에 3번. 예, 벌써 하나가 찍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잇몸이 자주 붓거나 이물감이 있는, 뻑뻑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세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입냄새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와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느끼고, 7번째로 의사에게는 안 좋지만 임플란트를 시술한 적이 있다. 임플란트를 시술한 건 사실은 건강한 치아가 무너지고 거기다 새로 심었기 때문에 관리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333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그죠? 들어보셨죠? 언제죠?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몇 분 동안? 네. 1분, 2분이 아닙니다. 3분 동안입니다. 보통 3분 이상을 못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서 닦아냅니다. 잇솔을 세워서 둥근 원을 그리듯이 쓸어 내립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서 닦아냅니다. 잇솔을 세워서 둥근 원을 그리듯이 쓸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씹는 면은 왕복 운동으로 닦아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이 침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안에 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취가 심한 분이나 나이가 많이 들으면 또 침에 그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해드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혀를 윗입술 안쪽으로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왼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혀를 아랫입술 안쪽으로 내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혀를 왼쪽 볼에 대고 돌립니다. 혀를 오른쪽 볼에 대고 돌립니다. 혀로 왼쪽 볼을 밉니다. 혀로 오른쪽 볼을 밉니다. 우리가 흔히들 치주병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냥 부를 때 잇몸병, 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풍치라고 그러죠. 이 풍치가요, 우리나라 감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려서 병원에 오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또한 이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20대는 50%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50대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죠? 40대 이후에는요, 80%가 걸리는 것이 이 치주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치주병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주를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면역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치주병의 그 모습을 보면요, 건강한 치아하고 치주병의 부분을 여러분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잇몸에 해당되는 치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은.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치조골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것을 치주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 건강한 잇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치주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처음에 세균막이 치아 표면에 붙어서 칼슘이라 이런 온갖 물질이 붙어서 단단해진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태가 치석이 되고요. 이 치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이들이 잇몸을 부풀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더 진행되면 치조골, 이를 받치고 있는, 이가 건강 유지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뼈를 망가뜨리거나 뼈하고 치아를 연결하는 치주인대라는 것을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치주병이 걸린 환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를 빼고 임플란트나 보철이나 싫어하는 틀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의 구조를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치아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맨 가장층은요, 우리 범낭질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기도 하고 안에 구조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뿌리를 감싸는 부분은 우리가 백악질이라고 그러는데 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리고 이 범낭질과 백악질 안에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아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아질은 안에 신경하고 혈관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층이 무너진다면 시리고 아픈 것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치아의 충치 진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아의 범낭질이 삭는 단계, 치아의 상아질까지 삭는 단계, 치아 속 치수까지 삭는 단계, 치조골과 잇몸까지 진행한 단계. 틀니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틀니 방법을 모르면 또 센 칫솔로 이를 닦으면 또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에타를 보시면서 한번 틀니의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니의 관리법. 틀니의 세척 및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세척하실 때에는
반드시 찬 물을 담은 세면대나 젖은 수건을 밑에 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렸을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 주셔야 합니다. 틀니 세척 시에 또 다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 세척 시에는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치약의 마모제 성분이 틀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틀니의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의 보관은 치과에서 나누어드린 용기에 찬물을 담그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빼면 밑으로 물이 흐르고요. 틀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용기에 세정제를 담가두기도 합니다. 이 세정제를 담가두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치약은 역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탈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탈구가 돼서 이가 빠졌다면 병원에 갈 때 어디에 담아서 병원에 가야 되나요? 네.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행동이 통제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이 부딪혀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제일 중요해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황하다 보면 어때요? 피가 이렇게 좀 나다 보니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피 때문에 막 달려오다 보면 이는 놀이터에 있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아예 임플란트 해줄 수도 없고 참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위의 일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뼛속에 심어져 있던 부분을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더러워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잡아서 머리를 잡아서 물에 씻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휴지로 닦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찾아갖고 오는 거.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뿌리 쪽을 만지지 않는 거. 그리고 씻지 말고 갖고 오는 거. 깨끗하다면 말이죠. 입안에 넣어 갖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이죠. 입안에 너무 꿇고 삼킬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 돼요. 또 요즘 슈퍼가 곳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서 우유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리식염 사라 그러면 요즘 렌즈를 껴서 많이 생리식염 알긴 합니다만은 생리식염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생리식염수가 좋고요. 우유 좋고요. 입안에 넣어 갖고 오는 게 좋네. 또 한 가지는 이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걸 치주인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뼈와 치아를 잡아주던 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건요 30분만 넘어가면 이미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아까도 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분 이내는 거의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시간이 넘어가면 80% 이하가 된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냐면 흡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오실 때는 빨리 갖고 오고 뿌리 쪽 만지지 말고 우유나 입속이나 생리식염에 넣어서 갖고 오면 좋겠다. 요즘에 흔히들 어르신들 사이에서 998823이라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만에 이 세상을 하직하자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보통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요. 자식들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손주들이 사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나이인데요. 이렇게 오래 사신다니까 마냥 좋은 것만 같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단 2가지만 뽑으라고 하니까 돈과 치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생각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치매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치매 환자를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오래 살던 집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면서도 매일 사는 손주들을 몰라보듯이 최근의 일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증상이 좀 진행되면 모시는 자식들이 서운하게도 자꾸 어디를 간다고들 그럽니다. 이것도 치매의 큰 특징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최근의 일들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장소를 찾으려고 자꾸 배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치매 환자를 모실 때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65세의 인구가 벌써 7%가 넘었다고 그러고요. 만 75세는 4%가 넘어서 고령화 사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요, 65세 이상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85세의 인구에서 30% 정도가 치매에 걸리듯이 이제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매에 걸린 분들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 반복 설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번을 반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을 확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처럼 반복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색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들이 최근에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곁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른들의 틀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원인들로 치아가 한두 개씩 빠지게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부나 계란 정도밖에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부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틀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틀니를 한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많이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의족을 낀 환자들이 뛸 수 없듯이 의치를 낀 환자들이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틀니를 낀 환자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드시는 식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식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딱딱한 것은 절대 드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5가지의 다양한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또 육류라든가 또 콩 등과 같은 것을 식단에 포함시키고요. 단당류가 높은 과자라든가 또 소금기가 많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8잔 이상 우유라든가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틀니는요, 침이 많아야 잇몸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마치 유리 사이에 물이 있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침이 적게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침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운동이 필요한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요, 고정된 식습관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냄새라든가 맛에 점점 둔해져서요, 짜게 드시게 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고요, 또 치아도 몇 개 없고
소화약도 줄다 보니까 소화불량으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주신다면 틀니를 하고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아름다운 미술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한결 상쾌한 것 같습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제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데에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에 꼭 보탬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할 때에 나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런 봉사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린 시절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힘든 모퉁이마다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단체에 가입을 해서 드러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요,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게 삑딱한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그들과 함께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요, 제가 혼자 도울 때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런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해마다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보람, 기쁨,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명 효과라고 말씀을 하던가요? 사실 실제로 그 순간에 참여해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기부라든가 봉사하는 습관성이 있어서요. 얼마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지 않은 것처럼 텁텁하고 근질근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건강, 힐링,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단어들을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정육간에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고 행복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힐링을 거쳐서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아마도 우리들 가까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힐링 코치 문은수였습니다.